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도시 먹자골목에서 우동집을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가게는 좁고 오래됐지만 월세도 싸고 건물 주인이 좋은 분이라 그럭저럭 버티며 즐겁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대 후반에 아내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원래 작은 화장품 가게를 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고 지금은 우동 가게에서 서빙과 주방 보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내랑 음식 장사를 함께 하는 게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아내 화장품 가게 매출이 신통치 않아서 이럴 바엔 제가 하는 우동 가게 아내가 온다고 해서 시작됐거든요.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화장품 가게를 접는다는 게 너무 충동적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났고, 또 하나는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을 생각을 하니까 귀찮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게에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할 땐 우동 가게도 좁은데 무슨 서빙이 필요해? 이러며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자기가 집에서 놀 수 없다며 억지로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오히려 대박이 났죠. 아내가 몇 번 서빙을 했을 뿐인데 손님들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제 아내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사실 아내 외모가 꽤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를 오래 해서인지 손님 대하는 걸 워낙 싹싹하게 잘합니다. 아내의 미소에 그리고 친절함에 반한 손님들은 꼭 한번 다시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사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에 우동은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런 철학을 가진 터라 손님에게 우동을 푸짐하게 퍼주기만 했지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맛있다고 찾아오는 단골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골이 와도 또 오셨어요? 이렇게 정답게 얘기를 건네는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곤 새우튀김 서비스 하나 정도 드리는 게 끝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내가 서빙을 보면서 작은 가게 안에 웃음꽃도 피고 손님들이 이런저런 말도 걸고 심지어 저랑 한마디도 안 하던 단골들이 가게에서 아내랑 대화를 하더니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저 손님도 웃을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참 고맙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 중학생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한 만큼 불행도 찾아온다는 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 조금씩 작은 소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아줌마가 있는 우동집, 예쁜 아줌마가 서빙 보는 일본 우동집,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젊은 친구들이 오길 바랬는데 오히려 낮술 취한 어르신들이 여기 이쁜이 여동생이 해장 우동 주는 집이라고 소문났던데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마운 손님이죠. 하지만 여기는 술 안 팔아? 이런 것부터 서비스 안 줘? 이렇게까지 계속 서빙을 요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으니 테이블 회전율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게에 오려던 손님도 빈자리가 없으니 그냥 가버리고 점점 환장하겠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손님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얼큰한 우동 가져다 드리고 비위 맞춰드리면서 얼른 나가시길 바랬죠. 그러면 어른들은 좋아하시면서 또 다른 어른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나마 거기까진 견딜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짓궂은 취객 손님들도 있었어요.
아유, 뭐 아줌마 미녀인데 남편은 야수네.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무덤덤하고요. 큰 소리로 아줌마 남편 몰래 나랑 데이트할래? 라고 말하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건 농담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내 마음이 어떨지 늘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나이 40 후반인데 이렇게 이쁘게 봐주니까 나야 고맙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아내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얼마나 싫겠어요. 행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는 것 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아내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아야지란 결심도 더욱 하게 됐고요. 그렇게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눈에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가 건물주하고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둘이 별말 없이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겁니다. 그리곤 조금 후에 건물주가 슬쩍 오더니 저분이 이 동네 건물 몇 개 사서 멀티플렉스 그 영화관 만들려는 돈 많은 노인인데 우리 가게 건물도 저 노인한테 넘기려고 해. 이러는 겁니다.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그럼 저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건물주는 자기가 새로운 건물주 노인에게 말을 잘 해뒀으니까 이제부터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팔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세입자에게 물어는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서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건물주야 이렇게 말하는 건물주한테 화가 나더군요. 그럼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따졌더니 서로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새로운 건물주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잡아주더군요. 바로 그날 저녁에 새로운 건물주 노인과 따로 만났습니다. 자기가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썰을 풀더군요. 어릴 적 소원이 극장을 사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만 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둥,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쓰기가 힘들다는 둥,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둥, 온갖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노인은 동네 건물 몇 채를 다 허문 후에 그 쇼핑몰을 지을까 합니다. 당연히 우동집 건물도 매입할 건데 혹시 우동 장사를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할 겁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동밖에 모르고요. 우동 장사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노인은 쇼핑몰 짓고 그 위에 영화관도 지을 거고 그러면 건물 안에 푸드코너가 필요하니까 내가 쇼핑몰 안에 우동가게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다니 그렇게 꼴보기 싫던 노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건물 짓는 동안 장사를 못할 때니까 그 보상금 쪽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옵션을 붙이더군요. 입이 쩍 벌어지는 줄 알았죠. 건물을 올리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텐데 최대 1년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건물 올라가면 그 안에서 새 가게도 보장받았으니 이걸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당장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 땐 그 뒤에 뭔가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자 노인은 제가 만족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아주 은밀한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하루만 사장님 아내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딱 하루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만 보내달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인가?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약간 멍하니 있으니까 노인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아내와 상의해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는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 명함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왠지 조건을 풀어가는 것 같고 안 받자니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내 앞에 있는 뜨거운 커피를 노인네 얼굴에 확 뿌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왜 하필 내 아내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봤죠. 이 정도 재력이면 더 예쁘고 더 몸매 좋고 더 어린 여자를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제 아내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실실 웃더니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라며 짧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이 얘기를 경찰에 신고하면요. 그러자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날 뭘로 신고할 겁니까? 그리고 뭘로 고소할 건가요? 그리고 거절하고 싶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혜택도 같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함을 받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와선 잠도 안 오고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엔 악마가 살고 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았으니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잊어야 하는데 딱 하루만 아내가 참으면 이제 좀 두 발 펴고 잘 수 있는데 딱 하루만 아내가 참아주면 중학생 아들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도 보내주고 노트북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이런 상상을 했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근데 며칠간 제가 시름시름하고 넋이 빠져 있으니까 아내는 걱정이 됐나 봅니다. 자꾸 이유를 물어보더군요. 대답은 해줄 수가 없고 계속 물어보는 아내가 귀찮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내가 멍청한 놈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 아내에게 가게 나오지 마! 짜증만 부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니까 괜히 성질낸다며 저에게 화를 내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대답을 해주기로 약속한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만약에 어떤 남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간 줄 테니까 딱 하룻밤만 같이 있자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어? 그러자 아내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은 그 노인이 당신한테도 그런 말 했어?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 노인이 이미 아내를 만났더군요. 얘기를 듣자니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노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혹시 남편에게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보증금 문제 때문인가 궁금해서 아내는 노인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처음엔 노인이 대답을 피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하더니 아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저에게 했던 제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고 충격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웃음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늙은 노인이 돈으로 남의 여자를 사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론 그냥 웃어 넘기면 괜히 또다시 치근덕거릴 것 같아서 마침 마트에서 구입한 대파로 머리통을 날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돈 많으면 다냐? 늙으려면 곱게 늙어. 우동 파는 여자라고 몸도 팔고 마음도 팔 것 같아? 하면서 대파로 몇 대 더 두들겨 패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더군요. 제가 속 시원해하니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딴 데 가서 장사하면 되지 뭘 그래. 당신 음식 솜씨 좋으니까 걱정 마. 난 걱정 하나도 안 해. 이러면서 덤덤히 재료 손질을 하더군요.
이렇게 속 깊은 아내가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민하고 끙끙 앓았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서 노인에게 욕을 한바탕 해주려고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노인은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아내분이 동의하시던가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인간아, 우리 아내가 그때 대파만 장을 봐서 당신 살았던 거야.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때 무를 장 봤으면 당신 무에 맞아 죽었어. 알아? 다시는 이런 미친 짓 하지 마.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미련 없이 가게를 접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들은 소문인데 그 노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다니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소문은 무성하게 많더라고요. 뭐 이제는 저희랑 상관은 없지만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동네에서 우동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름아름 입소문도 나고 SNS에도 조금씩 알려진 터라 단골도 다시 찾아오고 새로 생기는 중입니다. 예쁜 아내와 함께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는 중이죠. 저도 건물 하나 올리는 그날까지 여기서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